네. 포인터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그래서 포인터는 그 내장형 타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스트럭트나 뭐나 만들 텐데 그 앞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녀석을 붙여주면 포인터 타입이 돼. 아하. 이렇게 하면 인트 포인터 타입인 거죠. C랑 똑같아요. C랑 똑같이 선언이 돼요. 저 바라는 거를 var을 통해서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var 그리고 variable name 그리고 type에다가 value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선언을 하는 건데 이 value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선언만 하는 거고 여기에다가 value까지 들어가면은 그러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도 하는 건데요. 네, 이 경우에 타입에 앞에다가 그냥 아스타리스크만 붙여주면은 저 타입의 포인터형으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네. 포인터 연산자 같은 거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C에서 알고 있는 포인터 연산자는 대표적으로 에러가 있잖아요. 네, 뭐 별이랑 N%도 있죠. 네, N%도 있고 별도 있고 한데 요 에러는 안 쓰이고 별이랑 N%는 C랑 동일해요. N%는 주소값을 의미하고 별은 해당 주소에 들어있는 실제 값을 의미하고 차이가 없어요, C랑. 동적 아, 할당, C에 네? 동적 할당도 되나요? 동적 할당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느낌인가 하면 그냥 언제 어느 때든 선언하면 만들어져서 그냥 써요. 그러니까 동적 할당 우리가 C에서 사용하는 멀록이라는 동적 할당은 존재하진 않아요. 그럼 new라는 개념만 있다는 얘기인데. 네, new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new라는 개념도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느낌이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new라는 거는 저희가 직접 임플리먼트를 해야 되는 함수예요. 아까 제가 펑션에서 스트럭트 얘기를 잠깐 꺼냈을 때 모집에서 new struct라는 형태의 함수를 보여줬잖아요. 네네. 그 함수는 내장되어 있는 함수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에는 클래스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 스트럭트를 클래스의 필드의 모음체 느낌으로 사용을 하고 메서드라는 녀석들을 갖다가 클래스처럼 작동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생성자라는 게 없으니까 생성자도 유저가 직접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든 게 아까 그 new struct라는 함수고 대부분 스트럭처 그러니까 컨스트럭션은 그 new라는 키워드를 해당 스트럭처 앞에다가 붙여서 만들자라고 약간 이게 약속 아닌 약속 광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컨스트럭터 생성자도 다 유저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생성자를 만들어 놨을 때 멀록을 통해서 내가 메모리 공간에서 어떤 이렇게 변수 공간의 할당을 받아서 그걸 사용한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이 선언만 하면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록이든지 뉴든지 이러한 개념을 굳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선언하면 쓸 수가 있어요. 뭔가 되게 이상한 게 함수 안에서 선언을 해놓고 함수가 끝나고 나면은 함수가 닫히면서 해당 공간을 날아가잖아요. 네. 원래는 스택에서 함수가 실행이 되니까. 네. 근데 고는 그렇지 않고 그냥 함수 안에서 선을 해놓고 함수가 종료돼 버려도 해당 부분에 포인터를 갖고 접근을 하면 다 접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언어가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메모리 해제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네, 메모리 해지도 굳이 필요가 없어요. 지가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쌓아놓겠다는 말이에요? 지가 한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뭔가 가비지 컬렉터가 존재한다고도 듣지는 못했는데 고는 그 함수가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변수처럼 함수를 사용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 스택 영역에는 그냥 말 그대로 콜 스택만 쌓이고 실제 함수들이 만들어지는 공간, 실제 뭐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 공간을 힙 공간에다가 뿌려놓고서 만들어서 갖다 쓰는 느낌인 것 같은데. 네, 가비지 컬렉터나 우리가 뭔가 변수를 해제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본 게 없어요. 음, 뭔가 그 부분에 이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포인터의 존재 의미는 그냥 뭐야 스트럭처랑 어레이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랑 어레이를 카피해서 던지기 좀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맞아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뭔가 레퍼런스랑 비슷하네. 네. 그래서 C에서 포인터를 갖고 오긴 했는데 포인터를 그대로 쓰려고 하니까 포인터에 대한 개념도 포인터의 사용법도 너무 짜증나고 복잡하고 멀록은 더 이상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포인터를 갖고 왔지만 레퍼런스처럼 쓰자라는 느낌으로 언어를 구현해 놨어요. 어허. 네. 그래서 이름은 포인터가 맞긴 한데 사용법은 레퍼런스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허. 음흠. 그렇답니다. 그래서 좋아요. 싱글턴 패턴도 얘네가 구현을 할 수 있는데 되게 간단하게 그냥 그 컨스트럭처에서 만들어서 변수를 만들어서 그거를 리턴을 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만들어지는지는 모르는 거죠. 뉴로 만들지도 않고 그냥 해당 변수를 컨스트럭처 함수 내부에서 선언을 해놓고 해당 포인터를 뿅 하고 던져주는 형식으로 만들더라고. 그럼 컨스트럭터에서 뭔가를 만들면 아, 그걸 설명을 안 했다. 펑션에서요. 네, 요 네임이요. 네, 네. 요게 대문자가 되면은 익스포트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네. 이게 소문자면은 익스포트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어, 퍼블릭이냐 프라이빗이냐를 첫 번째 글자가 대문자면은 퍼블릭이고 소문자면 프라이빗으로 여겨요. 좋아요. 맞아요. 저도 이 부분 사실 아 그렇구나 막 하고 넘겼는데요. 뭔가 되게 특이한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 익스포트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그걸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게 사용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익스포트 하고 싶으면은 함수의 이름이 대문자가 돼야 돼. 싱글톤 패턴 구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생성자를 컨스트럭터의 역할을 하는 함수를 소문자로 시작하는 함수로 구현을 해놓고 네. get 인스턴스 함수를 그냥 익스포트로 구현을 해놓으면 끝이에요. 아, 네, 그러면 get 인스턴스 때리면은 걔가 안에서 컨스트럭터 함수를 빵 때리고 컨스트럭터 함수가 때려지면 안에서 그냥 변수 선언 띡 하고 해당 포인터 던져줘. 이러면은 싱글톤 패턴이 끝이. 일단 약간 5번을 빨리 설명하고 6번으로 넘어가야지 이해가 될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베리어블은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더라. 베리어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네. 요 VAR을 안 쓰고 그냥 이름만 적고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초기화할 수도 있어요. 아, 요 기호의 의미가 요거랑 요 타입이랑을 다 압축을 시켜서 이 밸류의 타입을 가지고 요 name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좋아요. 네, 요 문장이 이렇게 압축이 돼요. 그래서 변수를 굳이 선언을 해놓고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뭔가 함수를 실행을 해놓고 요 기호를 써가지고 해당 함수에서 리턴하는 값을 가지고 변수를 바로 그 자리에서 선언해서 만들어서 값을 초기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쓰더라고요. 음, 이걸로 선언하자. 네, 컨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수적인 컨스트랑 다를 게 없고요. 좋아요. 네, 용도도 다르지도 않고, 뭐, 문법적인 역할도 다르지도 않고, 그냥 컨스트하고 밸류이든 뭐든 하여튼 뒤에 내용이 쭈루룩 붙으면 그거는 상수란 의미여서 의미가 없고, VAR 대신에 어레이, 쓰는 거예요? 아니면 VAR 앞에 쓰는 거예요? VAR 앞에 써야 하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네. 그리고 어레이는 C 베이스다 보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고, 슬라이스는 크기가 안 정해져 있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요.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면 어레이고요. 숫자가 안 들어가면 슬라이스예요. 그래서 슬라이스는 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어레이, 그러니까 약간 파이썬의 리스트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레이는 크기가 정해져 있는 딱 저 크기를 가지는 녀석이에요. 아, 저 5가 그러면 크기가 5짜리 배열인 거죠? 네, 얘는 크기가 5짜리 인트 배열인 거죠. 음, 이렇게 하면. 네. 슬라이스는 아무것도 안, 그러면 뭐 2차원 배열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차원 배열도 다차원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대괄호 여러 개 적어주면 이렇게 하면 3차원 배열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2차원 배열이 되는 건데 네, 배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숫자가 다 들어가야지만 어레이로서 딱 5 by 5라는 배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 크기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슬라이스는 크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단순히 이렇게만 해놓고 나서 요 name이라는 녀석한테 어펜드를 하거나 뭐를 이렇게 값을 넣거나 하려고 하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요. 공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변수의 공간이 지정이 돼 있지 않다고. 그래서 슬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make라는 내장 함수가 있는데 이 make라는 내장 함수를 써야지만 저 변수가 공간을 할당을 받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슬라이스는 그렇게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슬라이스를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지 않고 만약 초기 값이 존재하면은 초기 값을 가지고 선언을 할 수 있어요. 1, 2, 3.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1, 2, 3, 1, 2, 3이라는 값을 가지는 2 by 3 슬라이스가 만들어진 거고 이렇게 초기 값을 가지는 이렇게 선언을 하면 그리고 초기 값이 만약 없을 경우에는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make를 써서 선언을 해야지만 슬라이스는 공간을 받아와요. 그러면 저 초기값이 있으면 저게 2 by 3 행렬이잖아요. 네, 2 by 3 네, 어레이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가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2에서도 획이 더 늘어날 수 있고 그리고 저 3, 그러니까 3짜리도 이렇게 점점 크기가 늘어날 수 있고 슬라이스는 그러면은 저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1,2라는 배로 어펜드 할 수 있어요. 그 행이 리지드한 행열 모두 다 리지드하게 할당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자바처럼 행에 대해서 어떤 열의 개수는 랜덤할 수 있는 건지. 아 획에 대해서 열의 개수도 랜덤할 수 있어요. 아, 획을 3개로 잡아놨는데 첫 번째 획에는 값이 하나짜리만 있는 슬라이스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획에는 값이 5개짜리 슬라이스가 들어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값이 2개짜리 슬라이스가 들어있을 수 있고 어, 그러니까 전부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메이크라는 걸로만 슬라이스가 생긴다. 메이크로만 비어있는 슬라이스가 생긴다. 비어있는 슬라이스는 메이크로 만들고 값을 만약 초기화할 수 있으면 초기화는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한다. 그러면 지금 C 컴파일러 비슷한 걸로 돌아간다고 했으니까 네, 그 슬라이스라는 애는 뭐 링크드 리스트 비슷한 객체를 사실 내부적으로는 굴리고 있는. 그렇죠. 네, 어레이는 실제 값 공간을 받아오는 게 어레이고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포인터만 들고 있는 맵 음, 형태로 보는 게 맞죠. 좋아요. 음. 그러면은 이해됐어요. 그럼 맵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맵도 똑같은 내장 데이터형인데요. 맵은 파이썬의 딕셔너리랑 똑같아요. 음, 딕셔너리랑 똑같은 역할을 가지고 음, 맵은 어떻게 선을 하더라? 기억도 안 나죠. 아니야, 이건 어레이. 하고 넘어가죠. 맞아요. 이렇게 만드는구나. 맵은 맵을 만들 때 그 여기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타입은 키의 타입이고 바깥쪽에 적히는 타입은 해당 데이터의 타입이에요. 아까 파이썬에서 딕셔너리는 타입에 제한이 없는데 얘는 그래도 타입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키의 타입도 이렇게 정해줘야 되고 그 값의 타입도 딱 정해져 있는 값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답니다. 좋아요. 네, 딕셔너리 쓰듯이 쓰면 된답니다. 그러면 끝.